저는 오늘 그 에이전트 포스야 데이터 분석 좀 부탁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쭉 둘러보셨을 것 같아요. 행사 오셔서. 그래서 에이전트 포스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뒷부분에도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요 에이전트 포스라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저는 오늘 좀 데이터 분석 쪽, 그쪽에 조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간상 좀 많이 이제 시간 지나고 해서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자리 많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관심 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는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아직도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가? 사실 제가 한 16년, 17년 전에 이제 CRM, 그 다음에 고객 분석 이쪽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분석들을 진행하고, 저희가 태블로 파트너사를 한 지도 한 7년,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다시 다뤄도 다시 또 새롭고 어렵더라고요.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아무리 솔루션이 새로 나온다 해도 많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엑셀이라는 거를 처음 신입사원 접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엑셀이 뻗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살기 위해서 SQL이라는 걸 배웠는데, SQL을 배워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막 쫙쫙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또 불편함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저희도 힘들어서 저희가 태블로를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사로서 저희도 좀 써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차트가 그려지고, 막 드래그 앤 드랍 하니까 막 차트가 멋지게 그려지고, 이거면은 뭐라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저희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저희의 학습 능력도 발전하고 공부하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데이터가 접근이 돼야 분석을 하던 말던 이제 할 텐데, 일단 데이터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분석에 대한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절반 이상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데 시간을 다 씁니다. 거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모여 있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렇게 뭐 포스 데이터, 뭐 광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메타에서 광고하면 메타 어드민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다 일일이 다운받으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뭐 ERP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SAP나 더존 이런 데 쓰실 텐데 거기는 거기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커머스는 이커머스 플랫폼 뭐 카페24 같은 곳에 데이터가 또 들어가 있고, 영업 관리, 뭐 CS 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각자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할수록 이것들을 합쳐서 보고 싶은 니즈가 많으실 텐데 실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관리 주체도 다르실 거고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데이터를 꺼내와서 쓰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 요 권한이라는 것에 막힙니다. 그 데이터는 접속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이러니하게도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의 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지만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권한이라는 게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심지어는 매출도 얼마인지 못 보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첫 번째 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권한도 접속이 된다고 이렇게 권한을 얻으시더라도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SQL로 가져가라고 하시면 저희가 SQL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SQL 배우실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저도 사실 광고를 전공했는데 제가 SQL을 배워서 SQL 쿼리를 날리고 있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학교 땐. 근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드민 페이지 들어가서 날짜 조회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걸 기대를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SQL로 꺼내가라고 하죠. SQL이 안 되는 데들은 뭐 ERP나 이런 데들은 API 연동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API 연동은 저도 못합니다. 저희 개발자 불러다가
API 연동해야 된다는데 연동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붙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데이터를 일단 분석을 차치하더라도 데이터 자체를 꺼내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허들이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IT 팀 넘어가고 다 넘어가서 저희가 권한도 없고 접속도 쉽게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리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저희가 가면 저희한테 미팅을 갔을 때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대시보드, 데이터 통합 분석 예쁘게 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월간 보고서라고 치면 일일이 들어가서 다 데이터 다 다운받으세요. 엑셀 열어서 브이로그 붙이시고 나름대로 자동화한다고 어디 붙이면 자동으로 붙게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데이터 가공하면 일주일 지나요. 일주일 지나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엑셀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PPT 작업 예쁘게 하시죠. 그럼 일주일 또 지나가서 2주가 완성이 되고요. 2주 초안 보자고 해서 2주 초안을 들고 갔더니 위에 팀장님이나 임원분이 근데 요거 요렇게 요 상품으로 살짝 그 필터링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한 단계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또는 여기 옆에 B라는 지표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순간 그 담당자 동공이 흔들립니다. 이 다 그 지표 같은 것들을 뽑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각자 시스템 들어가서 그 지표 다시 다 뽑아서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뭐 세로로 합치고 제품 코드로 옆에다가 붙이고 고객 번호로 옆에다가 붙이고 이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반복하다가 보면 월간 보고서 쓰는데 한 달 지나가죠. 리뷰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다음 달 월간 보고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그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저희가 흔히 데이터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느라고 데이터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석은 할 시간이 없어요. 요거 만들고 PPT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급급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니까 리포트가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지표를 보세요. 그러니까 날짜만 바뀌는 거예요. 7월, 다음 달 되면 8월, 그 다음 달 되면 9월. 계속 똑같은 걸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이거 딱 보면은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업무에 맞게끔 구성을 했거든요. 오더라는 게 오더 숫자가 이렇게 되고요. 먼슬리 트렌드 보니까 여기 띄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디멘전별로도 이렇게 세그먼트별로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놨는데 갑자기 이제 좀 식상하죠.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볼 때 7월 달 딱 봤을 때 뭔가 새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8월, 9월 보잖아요.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정화된 비즈니스는 더 그러실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위 보고서가 지루합니다. 뭐 지난달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고요. 원래 A 세그먼트가 원래 많았었고요. 이거의 반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은 뭘 더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지? 근데 이제 그 실무자분들은 감은 있으세요. 이것 때문인 것 같고 저것 때문인 것 같다 감은 있으신데 그 감을 분석 보고서에 적용하려 그러면 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때부터 그냥 뭐 구두로 보고를 드리거나 또는 여기에 계산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공유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산들 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데이터의 접근 장벽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 매번 담당팀에 IT팀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마케팅팀, IT팀 또는 뭐 현업팀, IT팀 같이 만나거든요. 처음에 마케팅팀을 현업팀을 만나면 힘들어하세요. 이거를 제가 뭐 요청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되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IT팀이 제대로 뽑아주고 안 뽑아주고 오래 걸리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IT팀 만나잖아요. 그럼 IT팀은 IT팀 나름대로의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요청을 잘해야 되는데 뭐 줬더니 또 다른 걸 달라 그러고 뭐 기준이 다르다 그러고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건 입장 차이거든요. 하나를 놓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현업 쪽에
조금 더 자유도를 주고 그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장벽이 낮아진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해서 받더라도 엑셀을 일일이 작업해야 되는 부분. 근데 생각보다 가만히 보면 저희 회사의 데이터라는 게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막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의 데이터는 거의 유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히스토리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조금 플렉서블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는 형태만 좀 되시더라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의 시간을 좀 줄이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를 좀 업데이트하고 이번 달엔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간 보고서는 실제 사례인데 저희한테 하소연하시던 분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 통합이 딱 월 마감되고 다음 날 바로 되셨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사람이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아닌지 2, 3일만 체크해보고 월간 보고서 디폴트는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 2주가 확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어프로치들을 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똑같은 포맷을 보다 보니까 뭔가 추가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여기에 좀 고착화가 돼 있다 보니까 뭘 더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생기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데이터 분석들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하게 되면 저희 매출 데이터, 포스, 이커머스 데이터, 로 데이터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도 다루지만 매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솔루션은 다르더라도 사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가 들어가면 데이터 분석을 쫙쫙쫙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 회사의 이 비즈니스의 이슈가 뭔지,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려면 저희도 어떤 것들을 보고 인사이트 있게 뽑아내야 되는지들 저희도 이제 트렌드도 보고 그 트렌드에 튀는 부분들을 쪼개가면서 요런 디멘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군요. 인터뷰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붙여가지고 그런 분석들을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요 분석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다이나믹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여기 행사가 세일스포스 행사잖아요. 이왕 다르게 할 거면 이제 세일스포스 솔루션으로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세일스포스라는 플랫폼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롱텀으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세일스포스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세일스포스라는 이제 솔루션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행사 쭉 돌아보시면 뭐 태블라라는 솔루션도 있고 마케팅 클라우드라는 솔루션도 있고 뭐 커머스 클라우드,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뭐 에이전트 포스 굉장히 많은 솔루션의 종류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밑에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쉐어하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게 거기 안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붙던 서비스가 붙던 태블로가 붙던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바라고 꺼내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일한 데이터로 서비스를 바라보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고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 위에 저희가 업무 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보는 화면에 대한 UI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용자 경험 인텔리전스 업무 로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새로운 솔루션이 늘어나더라도 요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킵한 채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늘어나는 부분이 더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개념적인 부분이고요. 실제로 솔루션 이름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요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라는 곳으로 다 이렇게 합쳐지는 구조가 됩니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 고객 데이터, 고객이 구매한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고객 번호가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고객 번호를 싹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를 쭉 뽑아서 한 장에 그리면 그 고객의 360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가입할 때 무슨 정보로 가입을 했고, 무슨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매,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구매, 포인트는 몇 포인트, 쿠폰은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매장 정보를 가지고 쫙 끌어내면 이 매장에서 이용하는 고객은 어떻게 되고, 잘 팔리는 제품은 뭐고, 매장의 VIP는 누구고, 저희는 이제 이걸 스토어 360이라고 부르고요. 그 만약에 멀티 브랜드라면 브랜드를 딱 빼면 그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 잘 팔리는 제품 쭉 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곳에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360 뷰로 계속해서 다이나믹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라는 게 여기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는 거를 데이터를 꺼내 쓰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표 형태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또 필요한 데이터를 또 찾고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게 어려울 텐데,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와 이 사용하는 유저가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필요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그때 또 막 쿼리를 배워야 되고 뭐 그 코드를 배워야 돼 이렇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요 에이전트 포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챗봇처럼 생긴 창이 나와서 이 친구한테 제가 예를 들어 이번 달 매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를 뒤져서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 달 매출 왜 떨어졌을까요? 물어보면 요 뒤져서 A 제품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요 에이전트 포스의 역할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뭐 매출 얼마예요? 라고 이제 자연어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연어로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보는 게 매출이구나. 이번 달의 매출을 물어보는 거구나.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데이터를 끄집어볼 수 있겠죠. 문맥을 이해하는 부분은 물론 다른 모델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AI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던져서 이분이 뭘 궁금해하는 거구나. 문맥을 확인하는 거를 오픈 AI로 확인을 하고요. 그 문맥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레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연결되는 내부 데이터들을 검색할 만한 내부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 클라우드를 뒤져가지고 실제로 그 달의 매출을 뽑아서 자연어로 뱉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화하듯이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AI가 관련된 공부를 아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그 LLM 모델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실제로 뭐 저는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 배송 정보 어떻게 배송이 왜 이렇게 안 오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배송 정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 거 꺼내 가지고 대답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확장들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한데, 사용자가 저희 일반적인 기업의 내부 있느냐, 마케팅 팀이냐, 뭐 세일즈 팀이냐 이런 차이와, 그게 또 외부의 고객들이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붓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소스들도 이렇게 땡겨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즘에 지금 부스도 있으시던데 스노우플레이크, 뭐 데이터브릭스 이런 유명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솔루션하고는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구글이나 스노우플레이크는 제로카피라고 해서, 제로카피는 데이터를 땡겨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 커넥트를 누르면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처럼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 기업끼리의 협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커넥터 누르고 로그인 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커넥터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구글도 있고요, 뭐 쭉 있죠.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곳곳에 흩어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쉽게 땡겨서 데이터 클라우드로 넣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뭐 너무 많아서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 몇 개만 옆에다가 붙여봤는데, 구글 애드,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 진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K뷰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아마존 쪽 관심도 많으시고요. 메타 워낙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 틱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구글 시트의 데이터처럼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요. 마침 이게 쭉 내렸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땡겨오면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어디면 다운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수많은 것 일일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각각 땡겨와서 통합해 주면 훨씬 편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면요, 저희 엑셀 데이터 쭉 다운받으시면 통합하시잖아요. 옆으로도 붙이고 밑으로도 붙이고 막 하시잖아요. 브이로그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를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관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하시다 보면 저는 브이로그 참여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컴마로 막 뭘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데이터 기준으로 두 개를 붙일 거냐고 키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키를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데이터의 A와 이쪽 데이터의 B를 같은 거를 붙여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 밑에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만 잘랐지만 밑에도 이렇게 더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것들을 관계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해당하는 다리를 타고 여기 데이터를 저해하더라도 연결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보안팀에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봐야 되는데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필터 기능도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델에서는 리전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 사람만 봐라, 매장이 A인 경우만 봐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걸어줘서 담당하는 분들이 그 데이터에서 제 해당하는 데이터만 요만큼만 잘라서 볼 수 있게 그렇게도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권한 관리, 데이터의 관계 관리가 용이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스들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으로 땡겨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땡겨오면 그대로 못 쓰죠. 집계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처리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름이 데이터 트랜스폼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변환하는 거고요. 고객 데이터, 여기 있는 예시는 티켓, 그 다음에 상품 구매 데이터인데 요거 이렇게 붙여서 티켓 금액과 상품 금액을 기준으로 VIP 태그해서 VIP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스케줄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뒤에 쓸 데이터들이 원천 데이터 쭉 당겨지죠. 그러면은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거 베이스로 해서 제가 자주 보는 것들 쭉 계속 떨궈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만 봐도 굉장히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한 관리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변형, 필터링, 집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지만 하나 남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데이터 옆에다가 엑셀 데이터 옆에다가 이꼴해서 옆에다가 뭔가 컬럼 하나씩 파생해서 만드시죠. 그 만드실 때도 원천에 만드실 필요가 없이 여기서도 계산식도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 데이터 쓰시는 분들은 CTR이 클릭률이거든요. 노출 대비 몇 프로나 클릭을 했냐. 그러면 클릭 나누기 노출하면 클릭 대비 CTR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제 CTR을 실제로 이제 거기서 엑셀에서 열어서 만들어서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CTR 치죠 제가. 근데 CTR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수식을 치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한테 여기 보시면 여기 CTR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누릅니다. 그럼 이 친구가 CTR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 친구죠. 근데 CTR을 기가 막히게 클릭 나누기 임프레션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의 이제 필드 같은 것도 여기 안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구매 주기 같은 경우에도 계산식 만들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만들지? 막연한데 구매 주기 만들어줘라고 치면 밑에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치면 혼자서 뺑뺑 돌면서 구매 주기를 이렇게 수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식의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함수를 뭘 써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뭘 봐야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구매 주기를 봐야 된다.
뭐 상품을 이렇게 분류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적용하는 데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서 이런 AI 기능들이 계속해서 도와드리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되면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 데이터 끌어다가 관계 맺고 원하는 거 변환한 다음에 요 필요한 필드 만드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그럼 쭉 그걸 쓰시는 겁니다. 그거 쓰시는데 이제 데이터는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매트릭이란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일일이 끌어다 놓기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매출 볼게요. 그리고 그 일자는 요걸로 일자라고 판단해 주세요 하고 좀 참고할 만한 차원들을 쭉 등록을 하면 이 매출의 흐름이 나오고요. 전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 밑에 요 디멘전에 맞게끔 요런 이제 뭐 때문에 올랐고 떨어졌는지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매트릭을 저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출 뭐 만약에 CRM을 한다면 신규 고객 수, 뭐 당월 구매 고객 수, 재구매율, 그다음에 이런 이탈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지표들을 쫙 이 매트릭을 그 바둑판처럼 쭉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빨간불 뜨는 거 위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빨간불이 뜨면 밑에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것 때문인지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올려놓은 차원들을 스캔해서 크게 오르고 떨어진 것들을 여기다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분석해도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얘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때그때 매트릭을 만드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번 달 매출 왜 떨어졌는지 궁금하면 이제 이렇게 옆에 창에다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출 얼마야? 1월 얼마, 2월 얼마, 3월 얼마 이렇게 이제 뱉어주고요. 샘플 데이터라 매출이 좀 작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번 달 왜 떨어졌지? 물어보면 주요 비즈니스 드라이버가 싱가포르의 뭐 때문이고 대만의 뭐 때문인 것 같고요. 몇 프로나 빠졌고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냥 그 데모용으로 여기 요 친구한테 대답을 저런 패턴으로 해줘라고 그냥 텍스트를 썼거든요. 근데 대답도 원하는 패턴으로 해달라고 옆에다 가이드라인 GPT한테 얘기하시면 대답의 모양도 계속해서 바꿔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AI를 쓰시는데 가서 제일 얘기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AI 다 좋은 것 같은데 AI가 왜 그렇게 대답해 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위에 임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좋은 점들을 계속 자기도 알아서 개선하고 싶은데 AI가 뱉어주는 부분이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AI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운데 보시면 응답 프로세스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프롬프트가 작성됐고 어떤 인스트럭션과 이런 가이드를 받았고 인풋을 어떻게 넣어서 아웃풋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설명 가능하게끔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이거 보시면서 튜닝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가이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 가능한 AI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표가 통합이 되는 것들을 진행을 하면 매트릭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르고 떨어지고 뭐 때문인지를 보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매트릭들을 포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렇게 안에 매트릭 넣을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더 질문들을 딥하게 하고 싶다면 이런 에이전트 포스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좀 종합적으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통합하고 시멘틱 레이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권한하고 필터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접속할 수 있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만 원하는 데이터만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요거를 매트릭이나 대시보드나 그다음에 에이전트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요 분석 내용들을 저희가 액션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케팅 클라우드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액션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시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액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올리면 액션 했을 때 어디로 내비게이트 어디로 옮겨가서 그러니까 연결된 대시보드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세일스포스의 플로우 흐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슬랙으로 공유해 주세요. 또는 뭐 문자 보내주세요. 아니면 어디에 요 히스토리를 뭐 캠페인 그 타겟으로 등록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등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액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시작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긴 했는데 끝은 좀 실용적인 끝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렸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